중국에서 최근에 멕시코 1년치의 전력 생산량과 버금가는 이런 전기가 버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건 또 뭔가 좀 궁금해집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었었는데 이 전기를 제대로 전송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양이 거의 뭐 멕시코 1년 생산량과 맞먹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버려지는 전기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전기를 보충하자 해서 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상당히 어쨌든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로 이렇게 전기가 남아 돌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그리고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 네.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기관들이 집계한 결과로 발표가 된 사안인데요.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이제 생산은 했는데 음. 결국에는 버린 이제 출력 제한 전력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네. 이걸 다 집계를 해보니까 360 테라와트시에 달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 이게 멕시코에서 1년간 생산하는 전력량이 352 테라와트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좀 많네요. 예. 음.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인해 이렇게 버려지는 전력이 전체 생산량의 이제 10% 안팎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실제 계산해 보면은 26%에 달한다. 이런 지금 수치가 나오고 야,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전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이제 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과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주요 대도시 지역이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이제 특성상 도심 근처에 짓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보통 이제 해가 좀 잘 드는 산 중턱 지역 전체를 완전히 벌채를 해서 네. 거기다가 지어야 효율이 좋다고 하고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지역이나 아니면 아예 바다 위에 인공섬을 지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중국은 땅이 또 엄청 큰 나라다 보니까 이제 도시 지역과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들 간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한꺼번에 전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음. 전기가 이제 한번 생산한 다음에 바로 소비지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큰 축전 시설을 통해서 모아두지 않으면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바로 쓰지 않고 이동시키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음.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더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그만 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는 이제 전년 대비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 설비를 66% 이상 감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짓지 말고 충분한 이제 배전망을 갖추고 축전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력 계획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버려지는 전기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참 이색적인 뉴스네요. 근데 이게 뭐 버려지는 전기가 중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뭐 그 핵심적인 원인이 배전망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 보죠? 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 유럽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인 지금 역대 최악의 폭염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 가뜩이나 사실 냉방 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돼서 대도시들은 전기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네.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이제 지역들은 전기를 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뿐만 아니라 일조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 전력 생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근데 유럽도 이걸 대도심 지역으로 전송해줄 배전망이 노후화가 돼서 이제 아. 한꺼번에 전기를 이동을 못 시키니까 그대로 버리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곳이 이제 대표적인데 파리 같은 도심 지역은 전기 가격이 이제 한 해 동안 거의 10배 가까이 치솟았는데 네. 반대로 태양광 시설이 집중된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격차가 반대로 예,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전력 도매상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음음. 또 이게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난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 출력 제한, 그러니까 남아도는 전기 문제가 좀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이제 다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또 전력망 전체를 단일 기업이 관리를 하면서 전송 방식도 동일하게 관리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 전력 기업들이 전부 다른 전송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음흠. 이제 배전망을 갖추고 있어도 전기를 바로 못 보내주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제 도쿄랑 관동 지역은 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순차 정전에 들어갔을 때도 관서 지역에 있는 전력을 이제 보내지 못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배전망도 통일을 하면서 또 이제 현대식으로 갖춰야 된다. 이게 각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배전망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좀 불안정한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말씀해 주신 생산 지속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폭염도 심했고 또 구름이 잘 발생하지 않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가 많아서 태양광 발전 생산 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그렇지만은 또 않다고 합니다. 똑같이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뭐 장마가 굉장히 긴 여름이라거나 아니면 비가 안 와도 구름이 자주 끼는 여름 날씨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전력 생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2022년 유럽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전기 생산이 한꺼번에 급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해 유럽 지역은 이제 비가 자주 오고 또 바람이 안 불었다고 합니다. 음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30% 이상 급감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까지 끊어지니까 네. 극심한 전기난이 찾아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걸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해져서 날씨 예측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흠.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은 연간 생산 계획을 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이제 원전 같은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고민스러운 상황이군요. 결국 환경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일정한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또 원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네.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는 문제도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원전이 사실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지만 또 하나는 부지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원전 한 기를 짓는 데만도 보통 30만 평 정도 땅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연달아서 이제 3-4기 정도를 지어야 한 도시에 공급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음흠. 100만 평, 120만 평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이번에 폭염을 겪으면서 기존의 원전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유럽 폭염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제 다뉴브강 주변에도 또 원전들이 많았었는데요. 아. 이곳에서 이제 냉각수 부족 때문에 원전이 멈춰 서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음흠.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가 없으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바닷가에 짓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지역이 한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원전 기술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소형 원전 모듈 SM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아마 상용화가 되면은 일단은 이제 원자로 크기가 지금 한 30만 평 크기에서 이제 한 원전 한 기 크기가 50평대 아파트 한 채 크기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줄어든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성도 굉장히 많이 강화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냉각을 하는데 이제 물이 아닌 소금 냉각제를 개발을 해서 이걸로 바꾸는 기술도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성을 대폭 높인 SMR을 뭐 데이터 센터, 공장, 도심 주변 일대에 지금의 뭐 화력 발전소처럼 분산 배치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 기술은 이제 상용화되는데 2030년까지는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 앞으로 4-5년 정도는 좀 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과 원전의 비중, 또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기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이 얽혀 있는 것이 이 전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중국에서 지금 거의 26%에 달하는 이 재생에너지 전기가 버려지고 있다라는 걸 테마로 해서 원전 문제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